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다뤄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또래 괴롭힘, 왕따, 학교 폭력이 아이의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시간 지나면 다 잊어.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배우게 만드는 경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 뇌가 망가졌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괴롭힘은 아이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멸이 아니라 적응의 흔적일 수 있고 그 뇌는 다시 안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 폭력을 인간관계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에게 또래 배제는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자존감, 정체감, 소속감의 핵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제외되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키득거리는 경험을 계속하면 아이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예민해지는 영역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화재 경보기 같은 곳이에요. 원래는 정말 위험할 때만 울려야 하는데 괴롭힘이 반복되면 이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내 쪽을 한번 쳐다봐도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도 문자 답장이 늦어도 몸이 먼저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곳은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한가 아니면 과거가 비슷해서 무서운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 기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데도 몸은 과거의 위험을 현재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사람들 많은 공간에 가면 숨이 막히고 어떤 어른은 회의실에서 누가 귓속말만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건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오래 경계 모드로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전전두피질입니다. 여기는 생각하고 참아내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 같은 곳이에요. 괴롭힘을 오래 겪은 아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자기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버티다가 집에 오면 갑자기 폭발하거나 반대로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히는 거죠. 또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영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 안에서 기쁨과 기대를 느껴야 하는데 계속 상처를 받으면 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면 다친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일,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는 일, 심지어 즐거운 활동까지도 귀찮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 아이는 원래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뇌가 바뀐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석보다 안전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너가 강해져야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때 이 말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신경계가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너가 느낀 게 맞아. 그건 힘들었겠다. 지금 너가 안전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자리를 바꾸고 온라인 노출을 줄이고 학교와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나 전학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복은 무조건 참아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위험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의 뇌가 다시 안전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한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어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인지행동 치료나 트라우마 중심 치료는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걸 다시 배우게 돕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괴롭힘을 겪은 아이가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없는 아이는 아닙니다. 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해서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뇌는 한때 정말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성실하게 경계하는 법을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는 바뀔 수 있고 안전을 다시 배울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아직도 이러니?가 아니라 이 아이의 뇌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괴롭힘은 끝났는데 뇌는 아직 끝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천천히 다시 안전을 배워가도 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학교 폭력이나 또래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상처를 병명으로만 보지 않고 그 상처가 뇌와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혼자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이 있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